인한 사고로 추정되며 실종자 1명이 있어서 경비정이 야간에도 계속 집중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사고가 났고 안개도 없었던 점을 들어 화물선의 운항 부주에 따른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오늘 밤 포항항에 입항한 화물선 선장 김모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 처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KS 마크처럼 정부가 인증을 해놓은 제품은 믿고 쓰게 되지요. 그런데 안전 기준을 어겼는데도 인증을 받은 제품이 수두룩합니다. 왕종명 기자입니다. 휴대용 안막입니다. 플라스틱 손잡이에 전류가 흘러 사용 시 감전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등받이용 안막입니다. 강한 전류가 흐르고 있지만 지퍼만 열면 전선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손쉽게 열어가지고 그 내부에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감전 위험이 있으면 이번엔 가정용 장판. 표면 온도를 재봤더니 55도가 넘습니다. 표면 온도를 50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표면 온도가 50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안전 인증을 받고 시중에 판매 중인 전기 제품 504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KS 인증 제품을 포함해 22%인 112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 중 27개는 제품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전기용품의 안전 인증을 해주는 정부 출연 시험 기관은 모두 3곳인데 인증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제조업체에서 원가 절감, 소비자 취향 등을 고려하여 구조 변경 및 안전에 부족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나 이렇게 하지만 조사 결과 시험 기관에서 안전 기준을 위반하고 인증해준 사례가 61건 적발됐습니다. 시험 항목을 누락시키거나 아예 부적합 제품을 적합 처리해주고 안전 기준을 잘못 적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불량 제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폭발, 화재, 감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관련 정부기관의 안전제도에 관련된 일대 세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인증을 받고 시판된 제품은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도 판매 중지나 리콜이 어렵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기존 콘도 회원들에게 전화해 회원의 혜택을 늘려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런 사기 광고 전화는 워낙 그럴듯해서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 텔레마케터들이 부지런히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이저급 콘도도 넓게 다 제휴사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또 전국적으로 펜션 위주로 구성된 회원권이란 전직 콘도 업체 직원 33살 강모 씨 등은 13만여 명의 기존 콘도 회원 명단을 확보해 전화를 돌렸습니다. 100만 원 정도만 더 내면 추가로 전국 유명 콘도를 싸게 이용하는 것은 물론 무료 숙박권도 수십 장씩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솔깃한 회원들이 돈을 붙이고 받은 무료 숙박권은 그러나 모두 종이 조각에 불과한 가짜였고 콘도도 물론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팜플렛 따로 있고 저 책자 사진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 다 맞춰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 돈을 날린 회원만 3천여 명, 피해액은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통 회원권 몇 천만 원 하기 때문에 뭐 99만 원, 150만 원 팔면은 좀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콘도 회원권 사기 피해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 올 들어서만 5,600여 건에 달했습니다.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인 경우에는 그 관련 법에 의해서 7일 이내에만 신용카드사하고 콘도 회사에다가 취소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강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또 다른 콘도 회원권 판매 사기단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미국식 DMB의 표준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공동으로 제안한 기술이 선정됐다고 미국 디지털 방송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전자는 앞으로 미국 휴대전화 시장에서 더 확고한 주도권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특허료 수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며칠 전 돌연 사퇴한 한국거래소 이정환 전 이사장이
현 정권 출범 이후 갖은 사퇴 압력에 시달렸다고 폭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애 기자입니다. 사흘 전 돌연 사퇴한 한국거래소 이정환 전 이사장이 오늘 임직원들에게 고별사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메일에서 직간접적인 사퇴 압력을 많이 받았다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금융정책당국의 집요한 협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주변 선후배까지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덫을 놓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커도 있었다며 자신과 임직원, 가족과 친인척, 주변 사람까지도 힘든 시간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모시던 그 비서가 또 받아가지고 직원들한테 뿌린 내용이에요. 재임사도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이 전 이사장은 작년 3월 취임 이후 정권과의 불화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진행된 인선 과정에서 뒤늦게 급부상한 친여권 인사를 제치고 이사장직에 임명됐고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오면은 어떤 수단으로 몰아내야 된다는 그런 발상, 개심죄, 이것이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 관료 직제상 장관과 차관의 중간급인 거래소 이사장직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커 정치권이나 전현직 관료들이 탐내는 자리로 연봉은 7억 9천만 원에서 최근 1억 7천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사퇴 압력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폭로에 따라 후임 이사장 인선 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영애입니다. 일본 새 내각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측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은 광우병 위험 등을 우려해 미국산 쇠고기는 20개월 미만의 살코기와 뼈만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어제 당정 정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 측은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재협상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일본과 미국의 협상은 지난 2007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 측은 일본 정부의 결정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도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 미국의 협상 결과가 한미 간 쇠고기 협상 결과보다 더 나을 경우 미국 측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민주당은 광우병 위험 물질이 검역 과정에서 적발됐을 때 수출 국가의 쇠고기 전체에 대해 금수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주로 수출 회사에 대해서만 제재 조치를 실시해 왔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10일 수입 금지 부위인 등뼈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미국 타이슨 프레시미트사 네브라스카 공장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박장호입니다. 나랏돈 관리가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유용이나 횡령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감시 시스템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민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점입니다. 지난해 2월 직원 류모 씨가 고객들이 낸 세금인 국고금을 1년 동안 유용해온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97차례에 걸쳐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고객한테 내주는 서류부터 해가지고 몽땅받아가 없애버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 평창의 한 은행 지점에서는 2년 전 직원 나모 씨가 무려 193억 원을 유용하고 1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3년 3개월이나 지나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국고금 유용, 횡령 사고는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고금을 낸 사람들에게 영수증을 떼주고 돈은 개인적으로 쓴 뒤 납부기 안에 다른 고객들이 낸 국고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수법이 사용됩니다. 국세 수납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의 처벌 위에 국가가 입은 손실을 배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국고금 수납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고객이 납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은행 직원이 돌려막기에 실패했을 때만 국고금 사고가 발각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에서